S&P 500 ETF는 뭔가 안정적이라서 심심한 기분이 들고, 그렇다고 QQQ처럼 로켓처럼 날아가는 기술주에 올인하자니 닷컴 버블처럼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계좌가 반토막 날까봐 불안함에 망설여지시나요? 그래서 오늘 수익률과 안정성 모두 잡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세계 랭킹 6위 ETF 뱅가드의 VUG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바로 단연 S&P 500과 나스닥 100 ETF입니다. 실제 2025년 1월 기준으로 ETF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가 S&P 500 ETF가 선정되었는데요. 그리고 5위에는 나스닥 ETF인 QQQ가 있습니다. QQQ 바로 다음인 시가총액 6위 ETF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VUG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무려 230조 원이나 되는 거대한 ETF인데요. 국내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 다음으로 가장 잘 알려진 ETF, 바로 SCHD가 25위를 기록했는데요. SCHD 순자산 규모가 96조인 걸 보면 VUG가 얼마나 큰 규모의 ETF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세계 6위 ETF VUG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대표적인 안정형 ETF죠. 반대로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 상위 1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고성장 ETF입니다. VUG는 딱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VUG ETF의 핵심 컨셉을 보게 되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미국 대형주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선별된 섹터의 안정성과 성장성 균형이 잡힌 ETF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종목 수만 봐도 그 포지션이 명확합니다. S&P 500은 507개 종목에 나스닥 100은 102개, 그리고 VUG는 그 사이인 약 168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강력한 종목만 골라 담은 선별적 성장형 ETF가 바로 VUG입니다. VUG ETF를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섹터 비중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T 비중이 52.39%, 경기 소비재는 14.3%, 통신 서비스는 14.12%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보면 QQQ와 매우 유사한 섹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섹터는 바로 금융 섹터인데요. VUG는 금융 섹터가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QQQ는 금융비의 비중이 0.38%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S&P 500과 비교해보면 IT와 통신 서비스 비중이 훨씬 더 높게 포지셔닝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ETF의 수익률을 보면 VUG가 QQQ와 S&P 500 ETF에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10년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면 QQQ가 월등히 높은 508%를 기록했습니다. VUG는 397%를, 그리고 S&P 500 부가 2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수익률로 기간을 더 줄여보면 QQQ가 112%일 때 VUG는 106%를, 부는 105%를 기록했는데요. VUG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시장 기술주 시장의 성장성을 서서히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률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하락할 때 VUG가 어떤 변동성을 나타내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변동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최대 하락률인 MDD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시장을 뒤흔들었던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건, 두 번째는 2022년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 시기였습니다. 이 세 번의 큰 하락 시기에 VUG가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세 번의 폭락 시기에 S&P 500 부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종목도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크게 빠졌는데요. 반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부와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부가 마이너스 24% 하락할 때 VUG와 QQQ는 마이너스 35%로 부보다 마이너스 10%포인트나 더 크게 하락을 했었죠. 마지막으로 관세 전쟁 시기를 보면 마이너스 21%로 변동폭이 QQQ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도 더 좋고 최대 하락률도 더 좋았던 QQQ를 선택하면 되지, 굳이 부유지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이 생기게 되죠. 부유지를 선택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닷컴 버블과 같은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게 기술주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과 같은 특정 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기술주에 편중된 QQQ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지는 QQQ보다 더 넓은 208개의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포함되지 않은 금융 섹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섹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정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하나 더 가진 셈이죠. 부유지를 선택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소외에 대한 위험인데요.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주도주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지금의 기술주 열풍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헬스케어나 금융, 에너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순환매 장세가 다시 펼쳐질 때 기술주에만 편중된 QQQ는 정체될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됩니다. 부유지는 우량한 종목 위주로 다양한 섹터를 포괄하면서 S&P 500보다 기술주 비중을 높여 요즘 트렌드에 맞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지는 최근 수익률만 따지고 보면 QQQ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때도 많았습니다. 3년 최근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QQQ가 133%를, 부유지가 132%로 수익률 차이를 정말 많이 좁혔는데요. 그리고 1년 수익률을 보면 QQQ가 22%, 부유주가 23%로 근소하지만 부유주가 QQQ의 수익률을 넘어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세계 랭킹 6위 ETF인 부유지 매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S&P 500의 안정성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부유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ETF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